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듀얼 브레인이라는 AI 관련 도서고요. 저자는 이선몰릭, 출판은 상상스퀘어입니다. AI가 열풍입니다. 열풍이라기보다는 광풍이라고 표현해야 아마 그 열기가 좀 더 잘 표현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크게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닌 이미 우리의 일상에 꽤나 깊숙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 AI, 인공지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챗 GPT 같은 AI 툴을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써보게 되는 것 같고요. 이런저런 사진으로 도배되었던 SNS 프로필 사진은 인공지능의 창작물로 교체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브리풍의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아마 써보신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우리의 일상에 AI가 폭넓게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편리하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계기로, 물론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는 전쟁이기도 하지만 그 전쟁에서 드론이나 로봇 등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또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는 순간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기도 합니다. 과연 인공지능은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도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인류의 지배를 끝낼 디스토피아의 시작일까? 그 답은 물론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책 듀얼 브레인은 그런 시점에서 인공지능에 대해 전반적으로 돌아보는 그런 책입니다. 근래에 AI,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책들이 아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 2025년은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극대화되는 그런 해로 예측을 해왔습니다. 이제 2025년도 절반이 넘게 지나왔죠. 사실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AI가 우리 삶에 깊숙이 젖어들고 있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느껴집니다. 그런 이유로 AI 활용법에 관련된 책들이 홍수처럼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듀얼 브레인은 조금 다른 느낌의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AI 시대의 실용적 생존 가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의 원제인 코 인텔리전스에 딸린 원래 부제는 Living and Working with AI. 사실 조금 다르죠. 번역본의 느낌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국문판의 부제, AI 시대의 실용적 생존 가이드, 이 부제가 이 책의 메시지를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AI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이나 실용적인 활용법을 다루는 그런 실전서가 아니라 AI 자체에 대한 고찰과 우리가 이 낯선 존재를 어떻게 대해야 더 잘 살아갈 수, 아니면 잘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 듀얼 브레인에서는 AI를 외계지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에일리언, 이 단어가 실제로 외계인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낯선, 외지의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아주 중의적으로도 절묘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 AI는 어느 날 우리가 마주하게 된 낯선 외계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문제는 필연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본문 중에서 이런 내용을 표현한 부분을 좀 짧게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요컨대 현재까지 개발된 AI는 인간과 상당히 비슷하지만 인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어떻게 보면 지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하다. 우리는 일종의 외계 지성을 발명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낯선 지성이 인간에게 우호적이라는 점을 보장할 수 있을까?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던지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낯선 외계 지능이 우리에게 핑크빛으로 우호적인 세상을 안겨줄지, 아니면 인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로 발전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미지의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이 책 듀얼 브레인의 저자는 인공지능이 처음 나왔을 때 그 가능성을 보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움에 여전히 밤잠을 설친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책이 인공지능을 핑크빛으로만 보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인류를 끝장낼 무시무시한 존재로 보지도 않는 또 좀 중도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해서 그런 시선을 가져서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의 인공지능은 인간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마치 또 다른 추가적인 뇌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조 도구로 인식해야 한다. 이런 의견에 굉장히 공감이 갔고요. 저자는 마치 사이보그나 켄타우로스, 그 반인 반수, 설화에 나오는 반인 반수죠. 켄타우로스. 반인 반 AI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그럴듯한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AI에 너무 의지하고 AI를 맹신할 이유도 없지만 반대로 마치 AI를 인류를 멸종시킬 수도 있는 그런 핵폭탄 개발 프로젝트였던 맨해튼 프로젝트처럼 위험하게만 네거티브하게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공존해야 할 외계 지성으로 AI를 인식하면 결국 인류는 평화로운 공존의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 합의점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또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책 중에 이제 와서 램프의 진이를 다시 램프에 집어넣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램프 속에서 튀어나온 램프의 진입니다. 다시 집어넣을 수가 없다면 활용해야겠죠. 본문 중에서 이런 내용을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AI는 외계 지성이지만 동시에 상당히 인간적이기도 하다. AI는 인간의 문화사를 학습했으며 인간에게 강화 학습을 받아 우리의 목표에 맞게 조정된다. AI도 우리처럼 편견이 있으며 이상주의와 기업가 정신, 그리고 노동력 착취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만들어졌다. 여러 면에서 AI의 마법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마치 지각이 있는 존재와 대화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AI에 대해서 굉장히 잘 묘사한 글이라고 생각이 돼서 읽어봐 드렸고요. 많은 사람들이 AI가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고 인간을 대체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인간을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거부감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산기가 발명되었다고 해서 인간이 수학 공부를 그만두지 않는 것처럼 대체가 아니라 공존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류가 인간을 뛰어넘는 초지능을 만들게 되면 물론 많은 것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끝이 인류가 지배당하는 세상이 될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인간을 대체할 만큼의 기술이 생기면 오히려 인간의 진정한 의미와 같은 이런 철학적, 인문학적 질문이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합니다. 기술의 최첨단의 끝은 결국에 인문학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역시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인문학, 고전, 철학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들이 큰 의미를 갖게 된다는 점에 좀 개인적으로는 다소 위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글을 쓰거나 음악을 작곡하는 창조적인 행위도 어느 순간에는 인공지능에 추월을 당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 내포된 인문학적 의미로 가치가 있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행위가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무의미하지 않다는 사실에 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본문 중에서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AI가 글쓰기 능력에서 인상적인 발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작가가 펜 혹은 키보드를 손에서 놓지 말아야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글쓰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활동으로 자신만의 통찰, 경험, 목소리를 글로 풀어내는 것이다. 게다가 글쓰기라는 행위는 자기 발견의 여정이자 생각을 명확히 정리할 기회이며 주제에 깊이 몰입할 방법이 되기도 한다. AI에게 주도권을 넘기면 우리는 이러한 풍요로운 경험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읽고 글로 리뷰를 남기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면서 굉장히 와닿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 공유를 좀 드렸고요. 이 책 듀얼 브레인은 그렇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그런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AI 시대에 인공지능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갈지에 대한 좀 더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접근이 담긴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훨씬 어려운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 꼭 읽어봐야 할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한글 부제처럼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가고 살아남기 위한 생존 가이드가 되어줄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그런 책입니다. 듀얼 브레인, AI 시대의 실용적 생존 가이드, 이선 몰릭 지음, 상상 스퀘어. 들어가는 말, 3일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다. 나는 누구든 인공지능, AI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면 최소한 3일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게 될 것이라 믿는다. 생성형 AI 시스템을 몇 시간만 써보면 깨닫게 된다. 챗 GPT 같은 서비스를 구동하는 기술인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작동하지 않는다. 마치 사람처럼 작동한다. 아주 낯설고 생소한 이 기술이 머지않아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생각이 확연해진다. 흥분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이런 의문에 사로잡혔다. 내 직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AI가 진짜로 생각이라는 걸 할 수는 있는 걸까? 한밤중에 이런 생각에 빠져 있다가 다시 키보드 앞에 앉아 해결하기 힘든 질문을 입력하고 AI가 그 요청을 처리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리고 세상을 뒤바꿀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으며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누구도 정확히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다. 컴퓨터가 내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나는 기술 혁신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AI의 응용, 그 중에서도 특히 학습에 AI를 적용하는 작업에 오래전부터 참여해왔다. 지금껏 실현된 기술은 그간 AI 분야에서 거창하게 내세웠던 가능성에 비하면 미흡한 수준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AI 기술이 획기적으로 진보할 거라 예상했지만 자율주행에서 개인 맞춤형 교육에 이르기까지 실용적인 활용 사례는 늘 지루할 정도로 느리게 발전했다. 이 기간에 나는 오픈 AI의 GPT 모델을 포함해 여러 AI 도구를 꾸준히 시험했다. 내 연구에는 AI 기술을 도입할 방법을 구상하고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AI를 사용하게 했다. 그래서 2022년 11월 챗 GPT가 출시된 직후부터 뜬 눈으로 지새우는 밤이 시작됐다. 이 새로운 모델을 살펴본 지 단 몇 시간 만에 이전 GPT 모델에 비해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챗 GPT가 출시된 지 나흘째 되던 날, 나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수업에서 이 서비스를 시연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챗 GPT를 아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나는 학생들 앞에서 AI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며 그 사업 계획서를 시로 바꾸고, 물론 실제 상황에서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공동 창업자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보여주었다. 수강생 중 키릴 나오모프라는 학생은 그날 수업이 끝나기 전에 창업 프로젝트 과제의 시범 모델을 제작했다. 해리포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동영상 액자로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에 반응하는 구조였다. 그는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예상보다 절반도 안 되는 시간만 들여 자신이 구상한 모델을 구현했다. 그리고 다음 날 벤처 캐피탈의 투자 제의를 받았다. 학생들에게 새로운 AI 기술을 소개한 지 이틀째 됐을 때 챗 GPT가 어려운 개념을 10살짜리에게 설명하듯 상세히 알려주었다는 이야기를 여러 학생에게 들었다. 더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예전만큼 질문을 많이 하지 않게 되었다. 수업이 끝난 뒤에 AI에 물어보면 되는데 굳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남의 이목을 끌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학생들이 제출한 에세이의 문법이 갑자기 완벽해졌다. 대신 참고 문헌이 틀릴 때가 많았고 마지막 문단이 결론적으로 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경향은 챗 GPT 초기 버전의 특성으로 지금은 대부분 수정됐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학생들이 그저 설레고 흥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긴장과 불안을 느꼈다. 미래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질문하는 학생도 있었다. 작업의 상당 부분을 AI가 해낼 수 있게 됐는데 제가 여전히 방사선 전문의를 희망해도 괜찮을까요? 카피라이터가 5년 후에도 여전히 좋은 직업일까요? 몇몇 학생은 이 기술이 계속 발전할지 아니면 발전이 멈추는 시점이 올지 궁금해했다. 인간만큼 똑똑한 기계인 인공 일반지능 AGI, 인공 일반지능이 이번 졸업 전에 나올 수 있는지 묻는 학생도 있었다. 지금이라면 몇 가지는 답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없었다. 나 역시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도 물론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AI의 역량을 직접 시험해 보기로 했다. 지난 5년간 나는 비즈니스 기술을 가르치는 시뮬레이션 제작에 몰두했었다. 우리 대학에서 엄청난 투자금을 쏟아붓고 뛰어난 인재 10여 명이 투입된 일이었다. 수천 시간을 들인 끝에 마침내 훌륭한 결과물이 완성됐다. 수천 줄에 달하는 코드를 작성해 협상 같은 비즈니스 기술을 가르치는 정교한 학습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 프로그램을 쓰는 대신 챗 GPT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입력해 보기로 했다. 이제부터 너는 내게 협상하는 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거야. 너는 내가 연습할 구체적인 협상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고 여기서 한쪽 역할을 맡아 진행하게 될 거야. 너는 시나리오의 각 단계에서 내게 답변을 요청하고 내가 답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 너는 내 대답을 듣고서 예상할 수 있는 상대 측의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해. 내 응답을 평가하고 협상 기술을 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게 될 거야. 내가 이 시뮬레이션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 더 어려운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내가 서툴면 더 쉬운 시나리오를 제시해 줘. 챗GPT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이 시뮬레이션 연습을 통해
협상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제가 기꺼이 돕겠습니다. 그럼 간단한 시나리오부터 시작해 볼까요? 당신은 고객에게 볼펜 100개를 판매하려고 하는 영업사원입니다. 볼펜은 보통 개당 1달러에 판매되는데 고객이 가격을 낮추고 싶어 합니다. 그 고객은 볼펜을 개당 0.5달러에 사겠다며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챗 GPT는 시뮬레이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갔다. 완벽한 시뮬레이션은 아니었지만 우리 팀이 몇 달에 걸쳐 작업한 수준의 약 80%를 순식간에 해냈다. 단지 내가 입력한 몇 줄의 프롬프트만으로 구성한 시뮬레이션이었다. 내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였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여전히 밤잠을 설친다. AI는 거의 매주 기적 같은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생각하면 새로운 걱정거리를 선보이는 듯하다. 나는 코딩을 도와달라는 내 부탁에 비윤리적인 요청이라고 비난하는 챗봇과 언쟁을 벌였고, 적절한 프롬프트를 입력하기만 하면 아름다운 이미지가 뚝딱 만들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심지어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을 배운 적도 없는데 AI의 도움을 받아 코드를 작성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의 아주 많은 부분을 기계가 수행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직감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나타난 이 존재는 인간이 아니고 지각이 없는데도 인간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공동지능에 놀라울 정도로 가깝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아마도 모든 사람이 놀라움에 3일 밤을 지새우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요즘에도 여전히 밤잠을 설치며 학생들이 던진 질문을 떠올린다. 이 기술은 일과 교육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상황이 전개되는 속도가 워낙 빨라서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윤곽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AI 전문가들이 범용 기술, General Purpose Technology, 공교롭게도 약어가 GPT다. 범용 기술이라고 부르는 범주에 해당한다. 범용 기술은 중기기관이나 인터넷처럼 한 세대에 한 번 개발될 법한 큰 발전으로 산업과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생성형 AI는 그 영향력이 훨씬 더 클지도 모른다. 범용 기술은 다른 많은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제대로 기능하므로 실용화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인터넷이 그 좋은 예다. 인터넷의 원형인 아파넷은 1960년대 후반에 개발되었지만 그로부터 거의 30년이 지나서야 웹브라우저가 발명되었다.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대의 컴퓨터가 시장에 나오고 고속 인터넷망이 갖춰진 1990년대가 되어서야 널리 쓰이게 되었다. 소셜 미디어가 탄생한 것은 스마트폰이 개발된 지 15년이 지나서였다. 지금도 인터넷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기업이 꽤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은행은 여전히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직접 보유하고 데이터를 관리한다. 기업의 디지털화는 경영대학원에서 여전히 뜨겁게 논의되는 주제다. 이전의 범용 기술도 유용하게 쓰이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 대표적인 혁신 기술인 컴퓨터만 해도 그렇다.